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충격파가 요즘 가장 심하게 미치는 곳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지난달 우리 지역의 일시 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를 끝으로 4개월째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36살 김모 씨.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직접 워크넷에도 등록해갖고 지금 4개월째 접수를 해놨는데 연락 도착 없어요. 지원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실업자가 한 10,000명 넘게 가더라고요. 역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8살 김모 씨도 공공 일자리 신청을 위해 접수처를 찾았습니다.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으니까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언니가 자기 딱 하니까 여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래서 시청에서 그런 거 있다 한 게 얼른 가봐라 해서 이제 지금 오늘 병원 도수치를 보고 지금 이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에 한 달 급여가 100만 원 안팎이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 공공 일자리 모집에 몰렸습니다. 1단계로 생활방역단 등 4개 분야의 760여 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공공 일자리 모집 인원을 1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5월 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6월 하순경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때문에 지난 3월 광주 전남의 일시 휴직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용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여수 MBC 함께라면 시즌1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뉴스 같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같은 뉴스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죠. 네, 오늘은 어려운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민간의 부자들에게 곡식 내기를 권유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이런 관분운동을 나서서 실천하는 지자체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시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순천의 한 체육관, 노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11종의 생필품을 종이 상자에 알차게 담고 쌀, 라면, 황도, 과일. 예쁜 노란색 스티커 옷을 입혀 체육관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완성된 상자는 모두 1,000개. 열흘에 한 번씩 무료 급식 대상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순천시가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순천형 관분운동. 한 첨과점이 시에 기탁한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본격적인 나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민심서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이 자기 호점을 조금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한 달 반 만에 모금액이 2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각계에서 기부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 그 3년간 모은 적금을 털어서 5천만 원을 개탁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저금통 23만 원을 모은 것을 저금통을 털어서 이렇게 또 기부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기부운동은 광양에서도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봉사단체들이 모여 혼자 사는 노인 50명에게 줄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각자 우리가 이 포장을 해서 잘 전달하고 어르신들한테 안부도 전하고 잠깐이라도 아들, 딸이 돼서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시는 곳은 어떤지 확인도 할 겸 정성껏 만든 꾸러미를 들고 배달도 갔습니다. 혼자서 계시고 또 이제 정말 취약계층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혼자서 잘 못 챙겨 드시고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온종일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노인들은 고마운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맞았습니다. 무엇을 걸고 갖고 그래? 그냥 와도 고마운데.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건강하셨죠? 아픈 데 없었고? 아픈 데 없었고? 그냥 그러고 살아. 갖다 주면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래. 가면 짠하고. 생필품 나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저소득층 학생 900명에게 학용품을 전달했고 새학기를 맞으면서도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또 필요로 하고 또 거기 아이들 그 소모품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 학용품 키트를 약사들은 마스크와 마스크 판매 수익금 1,400만 원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취약계층들이 식사도 못하고 백사계 약국이 거의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며칠 밤을 고민하다 작은 선물을 보낸 시민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의료진들이 뭐 양말, 그다음에 옷, 속옷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양말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선물이 바구니 하나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났더니 왜 주변에 말을 안 했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십시일반 힘을 보태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이 보내주셨어요. 환하게 터뜨리는 봄 올해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차가운 겨울 그대로 주저앉아 멈출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따뜻하게 나를 안으며 함께라면 더 따뜻한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함께라면 좀 더 나은 소재와 형식을 찾아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달에도 무안공항의 개점 휴업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이 비운항 방침을 연장해 본격적인 항공기 운항 재개는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사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장자재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항공사의 방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운항 재개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의 투자 확대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서울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고흥 완도 국도 승격 등 전남 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전철화 개통 예정인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가 부산까지 2시간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의 전철화도 시급하다며 연내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3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갈 혐의로 검찰에 지명 수배된 21살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지난 20일 밤 10시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목포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됐고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A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A씨의 신병이 인계된 뒤 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관들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한 뒤 경찰서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A씨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작은 환기창 틈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경찰 100여 명이 달아난 A씨 추적 작전을 펼쳤고 사건 발생 30시간 만에 A씨는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도 길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의 관리 소홀 속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피의자 도주 사건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온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수임 사건 수사관을 찾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수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회재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을 직접 방문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이 3년째 지연돼 의뢰인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공동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순천 신대지구의 외국인 학교 유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용역을 통해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자체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서 유치가 시급하지만 부족한 수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첫 삽을 떴던 순천 신대지구의 외국인 학교. 재단 측이 본 공사와 개교 일정을 미루다 결국 무산됐고 다른 학교와 진행했던 논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치 작업이 10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광양경제청과 순천시는 최근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지와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만의 여건과 지역시장 수요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었던 부분들이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70%의 정원 비율을 채울 만큼 지역의 외국인 학생 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 캠퍼스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가 초중고등학교보다 2배나 많고 상당수의 해외 유명 대학들은 분교 설립 자체를 꺼리는 상황. 해외 대학을 5곳이나 유치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도 현실적 한계를 토로할 정도입니다. 학교가 명성이 없으면 학생 모집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학교를 포기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정부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유치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다 있으니까요. 유치 계획이 표류하면서 신도심의 핵심 부지도 10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학교의 타당성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후의 날을 맞아 전남 지역 환경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48개 단체는 오늘 기후위기 전남 비상행동을 발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이상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이라는 말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담당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나주 유치를 위한 여론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한전공대가 위치할 나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훈 나주화순 선거구 당선인과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시민유치단도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나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사광 가속기 유치 전에는 나주와 포항, 춘천, 충북 오창이 치열한 사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고흥군 금진항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4톤급 어선의 닷줄이 강풍으로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떠내려가 인근 해안에 좌초됐지만 어선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강풍이 불 경우 선박계류용 밧줄이나 닷줄이 끊어질 수 있다며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